목차를 먼저 펴봐, 목차. 이게 이렇게 많이 넘어가야 돼? 아, 여기 있다. 풍습성 질병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뭔 말이요? 뭔 말이요? 맞아. 풍은 뭐? 아프다는 소리고요. 습은 붓는다는 소리요. 붓고 아프다는 소리요. 그런 병이 있다. 그런 유입니다. 근데 보면, 목차에서 보면, 첫 번째, 총론 빼고 두 번째, 유풍습 관절염. 16쪽 목차 봐봐, 16쪽 목차. 유풍습 관절염, 풍습성 질병, 유풍습 관절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류마티스야. 그 다음에, 개통성 홍반낭창. 이게 뭐겠어요? 에? 루푸스예요, 루푸스. 그 다음에 사절의 건조종합증은 뭘 것 같아? 쇼그렌 증후군이야, 쇼그렌 증후군. 그 다음에 5절의 골관절염은 이게 퇴행성 관절질환입니다. 골관절염. 그 다음에 통풍. 요걸 할 거라고, 요거를. 이걸 하는 이유는 인기를 끌으려고 강의를. 자, 보면 중의학에서는 비증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칠판 봐도 돼. 갑니다. 류마티스는요. 류마티스가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이야. 응? 너 간다고? 너 가면 나도 갈 건데? 너 무슨 일정인데? 회의가 있어가지고. 뭔 회의? 원래 6시에 시작한 줄 알고 7시 반에 잡아놨는데 동아리 회의. 동아리잖아. 가지마. 야, 진짜 좀 해보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최종현 얘기하는 거 들어봤냐 혹시? 그러니까 얘가 두 명째야. 그러니까 안 돼. 어설프게 하면 어차피 안 돼. 참어. 류마티스가 뭐냐면요. 자가면역 질환이야. 자가면역이 뭐예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감기인 줄 착각하고. 감기가 열이 났어요. 가장 많은 류마티스 발생은요. 스트레스가 아니야. 코로나 후예요. 원래 열이 있는 사람이 감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열이 감기가 낫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면역계가 아직도 남은 열 그걸 착각하는 거야. 그래갖고 계속 가서 싸우는 거죠. 근데 어디 가서 일으키냐면 관절이 있으면 관절이 연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만 있어요.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는 맨살이야. 여기까지. 여기가 혈관 나오는 데거든. 여기를 공격해. 여기서부터 싸움이 일어나. 그래갖고 이놈이 점점 여기 전체가 뼈로 변해가. 이렇게.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이것도 모르면 당연히 가면 안 되지. 판누스라고 그래, 판누스. 아이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굳어버리는 거예요, 통으로. 골관절염은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염증이 일어나잖아요. 깎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깎여가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할 때 증상이 없다고 이런까지 다 가버리잖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신경이 나와 있거든. 이 신경 때문에 둘이 닿으면
칼로 찌는 것 같아 서 있지를 못해요. 그게 골관절염이야. 그럼 그놈만 피해서 서 있으면 돼. 잘 이렇게 되면 걸어가도 된다고. 이러면 서 있으면 아프니까. 그러니까 굴리고 잘 걸어가면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류마티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통으로 굳어버려 이놈이. 근데 넘치는 병이라고 했죠. 몇 살 때 더 많아? 호발 연령은 40대 여자예요. 그래서 20대부터 40대 여자. 열의 이 통제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 요즘은 60대까지 번졌죠. 잘 먹으니까. 이게 류마티스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심하면 나중에는 심장까지 침범을 하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류마티스 심장 폐로 가는 게 흔한 건 아니에요. 흔한 건 아닌데 출발이 그렇다고. 류마티스에 대해서 질문. 그래서 류마티스는요, 11개 중에 11대 중에 제일 중요한 진단 근거는 뭐냐면 저 자리요. 요 자리. 요 자리 초음파 소견이, 그래서 이 초음파로 진단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 한의원에서 초음파만 있으면 확진이 가능하다고, 그냥 그 자체로. 저게 제일 중요해요. 다르잖아. 골관절염 여기고, 얘만 여기만 오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뭐 염증 수치, 아니면 관절 변형, 이런 거 나중에 진행돼서 오는 거고요. 나머지 감별 진단 한번 읽어줄게요. 골관절염은 50세 이상, 무릎하고 고관절이다. 부담 갖는데 그런다. 여기 보면서 들어요. 통풍은 중년 남성에서 반복 발작이고 급성 발작이다. 첫 번째 발가락, 호발 부위다. 그런 말이에요. 쇠설성 관절염 뭐야? 건선관절염입니다. 건선관절염. 건선관절염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쪽 원위분 DIP 원위관절에서 나온다고. 얘는 류마티스는 요거 제일 중요한 관절이 얘. 그 다음에 얘네 둘이거나 요거 하나이거나 이놈 하나만 양쪽에 있어도 이거 양쪽에 있어도 강력한 의심. 그리고 여기다 대고 초음파 긁어서 제가 보인다 그러면 그냥 그 자체로 확진해도 돼. 가장 빠른 진단 이거. 근데 건성관절염은 여기. 왜냐면 이 손톱 있는 데부터 먹어 들어오거든요. 피부 조직이잖아. 얘가 손톱이. 그 다음에 강직성 척추염은 어디서부터? 고관절, 중년 남성. 이런 것들 있다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래서 양약은 이렇게 준다 이런 거고. 한약은요. 풍습비조라는 건 아프단 소리. 아프고 풍은 아프단 소리잖아요. 근데 풍은 아픈데 여기저기 아프다 그런 말이에요. 돌아다닌다고. 습은 부쉈다는 소리가 종창하고 무겁다고. 그래서 잘 꼬부렸다 폈다 잘 안 된다. 한습 비조는 시리고 아프단 소리예요. 류마티스에서 시리고 아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봐봐. 호발 연령이 몇 살이라고요? 20대에서 40대 여자. 근데 몸이 차가워져 있대. 근데 열병은 발생했대. 이게 뭔 상황이냐면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수치가 갑상선이 올라가. 어찌됐든 막 먹여 살려야 되니까 최대한 올라갔다가 아기를 낳고 나잖아요. 그때 거의 갑상선 수치가 떨어졌다가 아기 낳고 나면 확 올라가. 한 100일쯤 되면 정상화 돼요. 아기 낳고 나서 막 젖을 주고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할 거 아니야. 그때 갑상선이 호르몬 수치를 가지고 막 일을 하는 방법은 밥을 먹어야 돼, 야도. 지가 합성되는 게 아니야. 밥이 뭐야? 요오드잖아. 미역을 안 줘버리잖아? 그러면 얘 혼자 올라가갖고 이게 이제 거꾸로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이러면 몸은 약해지고 열은 그대로 있는 산욕열이라는 열이 발생을 하면서 이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몸은 차가운데 열 반응이 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산후에 산후풍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는 거죠. 산후 류마티스인데.
산후풍은 여기 드케르뱅 힘줄염. 산후 류마티스는 여기 온다고요. 애기 낳고 손 씌어요 그러면 그냥 산후풍이 넘어가 버리면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이게 굳어버리죠.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변형이 오기 시작하면 이때는 늦은 거죠. 이게 이런 것도 있다고 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별 비조. 이게 훨씬 많아요. 풍습 비조보다. 이게 류마티스는요, 여기 아플 때 얼음에다 대면 확실히 좋아져요. 얼음에다 바로 대지 말고 얼음을 좀 수건으로 싸갖고 대고 있잖아. 우리 맥주 시원한 온도 그 정도로 확실히 좋아져요. 이게 3번 스별 비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비탕의 삼묘산. 삼묘산이 의인, 창출, 황백, 우슬? 의인, 황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열 끄는 방법이죠. 부정 빼고. 그 다음에 담어, 호, 결은 이거는 담은 이때 담어하고 어열은 담은 물이 탁해졌다는 소리예요. 물이 탁해지면 뭔 색이 돼요? 말간색이 탁해지면 그죠? 백색. 이건 탁한 색이야. 백색이 되는 거야. 백색인데 문제가 되고 이만큼 있는 애는 뭐예요? 그래서 관절액이지. 류마티스가 되면 관절액이 막 빠져나와서 돌아다니고 막 관절액이 이렇게 눌러보면 이걸 담이라고 그랬고 가려고 상관없이 이것도 담이라고 그런 거고 아니면 이게 뻘겋게 부서고 피가 막 차 있는 경우 있다고 그건 어열이라고 한 거라고. 그러면 변형이 와갖고 부어있는 상태는 담어 호결이라고 한 거라고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진행됐다는 소리고요. 간신 휴화는 이제 류마티스인데 40대 발생해서 70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약을 쓸 때 똑같이 쓰면 안 된다고. 다 이해됐어요? 질문요. 류마티스 끝났어. 내가 류마티스예요. 근데 이건 소아 류마티스야. 만 15세 때 이렇게 하고 넘어가. 이건 증상이 없어.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소아 류마티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 근데 난 비장이 커요. 그래갖고 언제 전체가 류마티스가 올지 몰라. 그래서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말 안 듣고 막 동아리 간다고 해도 절대 화를 내지 않아. 그래서 진짜 화 안 낸 지가 몇십 년 됐어요. 내가 화내는 거 봤냐? 빵만 사주잖아. 그러면 진짜 중요한 얘기 해줄게. 간기울결이 현대의학으로 뭔가 간기울결. 잘 들어요. 질문 안 하고 그냥 설명해 줄 테니까. 간기가 울결되었다. 그러면 간기는 원래 어째야 한다고? 간기는? 야, 상환아. 막, 때 되면 좀 지워줘. 간기는 원래는 울결되면 안 된다고. 근데 왜 울결됐어? 왜 울결돼?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라는 게 뭐야? 스트레스 참 잘 지어낸 이름이에요, 스트레스. 억압이잖아. 억압. 누르는 거잖아. 날 뭔가 짐스러운 거잖아. 누르는 거잖아. 누르는 거잖아. 뭘 눌러, 그래서? 몸을 누른 거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이 이런 상황이 되게 얘가 하는 일이 뭔데? 조달이라고 들어봤어요? 빵빵 이렇게 잘 펼쳐져 나가는 거. 내가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있으면 의침, 의기소침 한 거잖아. 그건 생명현상에서 좀 고장난 거야. 좀 시들해진 거야. 활짝 웃는 상태가 잘 펼쳐 나가는 거야. 그런 말이야.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거죠. 근데 얘가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만약 눌리면 어떻게 해서 이걸 극복해? 어떻게 극복해?
새끼가 많이 나잖아. 얘가 눌리면 새끼를 많이 생산하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죽여주는 거지. 얘가 이어받은 애가 승례제라고 그래요. 이어받은 애가 하여간 제압을 한다고 그래.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울결돼 버린 거지. 감기 울결된 거예요. 그러면 증상이 뭐냐고. 여기서 넘쳐갖고 얘만 더 죽여. 그리고 소화불량이 나는 거지. 그리고 얘는 그걸 해야 되니까 못하니까 답답한 거지. 편안하지 않고 아픈 거지. 뭉치니까. 머리가 아프고. 이런 현상이 온다고요. 근데 그 양방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그 스트레스가 왔잖아요. 그럼 양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교감 부신 수질에 에피네프린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교감신경을 항진시켜갖고 으쌰 해서 이렇게 해갖고 그 확 풀어버리는 거지. 그게 2주 안에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부신 피질에서 스테로이드가 나와서 이제 뇌에 밥을 주면서 편안하게 좀 해줘갖고 야 그냥 대충 살아 못 이겨 이렇게 해갖고 이제 위로하고 스스로 치료가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안 된 것을 보고 양방에서 뭐라 그래? 그게 그렇게 안 되면 그걸 불안이라고 그래. 불안.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된 상태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계역에 서 있는 느낌이 나고 이런 불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근데 아까 그 교감신경 항진이 돼갖고 그놈이 직진해버리면 그게 얼굴이 빨개지고 고혈압 상태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는 간양상항. 그게 간양상항이다고. 근데 그 단계가 아니고 아까 부신 피지를 써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수용하고 그래서 편안해져 가는 과정이 안 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를 불안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감기 울결은 요거다고. 자, 그래서 류마티스가 안 오게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너무 화내면 안 돼. 교감신경 항진된 상태를 너무 부추기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이 새끼가 나한테 3만 원 빌려갔는데 안 갚네. 근데 생각해보면 까먹었을 확률이 제일 높은데 저 새끼는 안 갚으려고 빌려간 놈이야. 그럼 이제 화가 더 날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무서워서 말은 못하지만 주기를 기다려야지. 여기까지가 화를 안 내는 거고.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네. 그러면 크게 생각해봤을 때, 나 오래 만날 사람이니까 3만 원이 그보다 작잖아. 이게 이제 손익계산이야. 우울증의 손익계산에서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안 갚아도 말 안 하고 사는 거야. 대신 밥 둘이 먹으러 갔을 때 자꾸 내가 안 내갖고 그 3만 원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제. 요게 이제 이 관계 유지는, 그게 안정이라고, 안정. 그게 안 되면 불안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류마티스 안 걸린다고. 근데 그 스트레스 중에 유별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불합리하게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근데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용납하는, 이렇게 해서 가슴에 응어리가 들어앉으면 이거를 화병이라고 했다고. 화병은 그런 특징적인 하나의 병을 말하는 거지, 불만 나면 화병이 아니에요. 화 증상이 아니에요. 화라는 문화적 불합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남녀 차별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은 지금도 여자가 남자한테 존댓말을 쓰죠.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은 언제 없어졌어요? 쌍놈들이 지배하면서 청나라 때 없어졌어요. 지금 중국 가면 남자들이 지적이 들고 다니잖아.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고? 사실 청나라 때부터 그랬다고. 몇백 년이 됐다고 벌써.
일본만 해도 여자들이 꿀리잖아. 뭐 이상한 옷 입고 막 이렇게 무릎 꿇잖아요. 이게 유교 문화가 남아있으면 그렇다. 그런 데서 화병 생긴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닌 데는 아까 말한 대로 분노 조절 장애, 예? 막 고혈압 이런 거 생긴다고. 저항하니까. 그나저나 셋 다 그 류마티스를 오는데 류마티스가 제일 더 많이 오는 사람은 다시 화병이죠. 더 열받지. 말도 못하니까. 여자들 유리천장 이런 거 막 열받아 죽어요. 요즘은 여기 익산으로 말하면 다문화가정. 똑같이 살았는데 애가 우리 말을 못하잖아. 한국어를 못하니까 그걸로 자체로 차별받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없고 한의원에서 펑펑 울어요. 애기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은 류마티스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다문화가정 여러분들 자원봉사라도 해서 좀 가르쳐. 자, 루푸스 갑니다. 루푸스. 그런 병 중에 또 루푸스가 있어요. 루푸스는 똑같은 자가면역 질환인데 피부를 침범하는 거야. 나중에는 장기를 침범하고요. 루푸스 여러 명 치료했는데 생각보다 치료 잘 됩니다. 복잡할 것 같고요. 그냥 류마티스트 하듯이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양약이 처음부터 센 약을 쓰니까 이게 좀 막 진행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어디를 침범하냐면 채점 보면 피부 침범하고요. 과민성이 있어요. 점막 침범하고요. 머리 빠져요. 관절, 근육, 심혈관, 폐, 신장 다 침범하는 거죠. 이게 차이라고요. 여기 보면 간별진단 합병증은 여기 쇼그렌 증후군도 오고 항인지질 항체 뭐 이런 것도 와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루푸스는 어떻게 약을 쓰냐면 첫 번째 열독혈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풍습비조. 풍습비조는 관절통이란 소리예요. 세 번째 간신음어는 머리 털도 빠지고 온몸 관절도 약해지고 입도 마르고 이런 소리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열독혈어는 뭐냐면 이게 열이 나요. 이게 자가면역성 열인데 그래갖고 열도 나면서 여기가 여기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네. 혹시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거? 그게 열독이라고. 그러면 본적 시간에 배웠죠. 피부에 반점이 생겨 열이 같이 동반돼. 무슨 약? 청열약 5개 중에 찍어. 저번에 응? 땡. 뭐뭐 있어? 청열 양열이라고. 그게 열만 나면 뭐예요? 청열 사화약이 이런 식이다고. 그래서 청온 패도금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당연히 실제로 써봤고요. 효과 있습니다. 아픈 거는 풍습비조고요. 대진교탕 이런 근데 열입 영혈이란 말이 중요해요. 루푸스에서는 피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 피의 열. 그래서 생지왕 목단피 이런 거 중요합니다. 간신음어는 그렇게 됐다는 소리고요. 비신양어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체질적으로 차가운 사람들은 참고해야 되는 소리고요. 기혈양어는 그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자기 스스로도 패배감에 젖어 있으니까 우울증이 되면서 몸이 어마어마하게 약해져요. 그럴 때 기혈양어고요. 수어호결은 수는 부쉈단 소리예요. 그래서 얼굴 붓고 다리 붓고 어는 여기가 허리가 칼로 찌르듯이 아픈다. 그게 어혈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게 온몸에 반점이 들으니까 그게 어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어호결에서 단순화 시켜도 됩니다. 아까 말했지, 류마티스에서는 그냥 담은 관절에게 물찬 거고, 어는 관절에 비찬 거고, 얘는 수어는 부순 거고, 어는 관절 굳은 거고, 단순화 시켜도 돼요. 반점 있고, 그거를 용어로 정리했을 뿐이라고요. 루푸스 넘어갑니다. 루푸스 중에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한의원에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침밖에 없어.
그래서 침을 되게 내가 놔주고 침을 줬어. 날마다 도라고. 그래서 거의 약을 끊었어요, 지금. 서울로 아산병원으로 다니는데 한 5년? 물론 이제 심리적인 거는 내가 아부를 했지. 제발 잘 살아주시라고. 아기가 아파. 아기가 난치병이야. 그 아기를 보면서 그 자기가 병이 도진 거죠. 30살에. 결국 10몇 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한년에 온 뒤로 그렇게 지금 거의 다 지금 뛰어댕겨요. 잘 걷지도 못했는데 된다고. 자가면역 질환에 그런 게 있다고. 자, 쇼그레인 갑니다. 쇼그레인은 입 마른 병이에요. 마른 병. 근데 한의학에서는 조비. 조자는 입이 마르고 마른다는 소리고 비자는 아프다는 소리요. 이런 데에 속한다. 쇼그레인 증후군이 입도 마르고 또 대변도 마르고 다 마르는데 근데 눈도 마르고 다 말라요. 근데 통증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촉촉한 거 약 주면 될 거 아니야. 음허진휴. 진이 뭐예요? 음은 뭐고 진은 뭐예요? 음은 전신의 체액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신 체액량. 진은 분비량. 그러니까 눈물, 콧물, 침 이런 거 마르면 진휴야. 목도 마르고 이렇게. 근데 가면 건에 마른 기침을 해. 이런 건 이제 음허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열이 뜨는 게 오심번열이 이게 음허라고요. 사삼맥동탕에 육미지왕환을 합쳐서 쓴대요. 사삼맥동탕은 그냥 그거 사삼맥문동이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육미지왕탕이 뭐냐면 숙지왕, 산약, 산수유, 복령, 목단피, 택사예요. 지금 물이 부족해. 숙지왕, 산수유는 물 주는 약이야. 근데 산약만 해도 말리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산약이 비허 때 습을 말리는 약을 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본과 1학년 정도 되면 수업 안 빠졌으면 들었을 텐데 이 습이란 게 뭐냐면 소화액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소화 효소 없이. 그리고 소화 효소 나오게 하려고 얘를 확 농축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산약이 그런 거라고. 그리고 산약을 먹으면 사상의학에서는 소양이는 쓰면 안 돼. 태음인 약이야 이건. 소양이는 그렇지 않아도 위산이 강해. 그래갖고 야 점막을 자극하는데 그 더 진하게 졸여버려? 그럼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쓰면 안 돼. 이것도 물 말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복령은 이뇨제예요. 택사 또 이뇨제예요. 목단피는 아까 열 끈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마르는 병이래. 막 눈물 콧물 다 말라. 막 똥도 말라. 마르는 병에 저 말리는 약을 쓰면 되냐고. 이게 지금 처방이 그렇잖아. 그래서 요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좌귀음, 좌귀환 이런 거예요. 육미에서 얘네들 빼버린 거예요. 이뇨제 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틀렸다고 이거? 한 번만 써보면 압니다. 진짜 마르는 정도가 진짜 환자가 와서 욕할 정도예요. 오, 어마어마하게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상행탕 이런 거는 목 안 마르게, 기관지 안 마르게. 그 다음에 기음양어는 그럴 때 피곤하면. 그 다음에 음어열독은 뭐 하는데 몸에 열이 있을 때 이럴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음어혈어는 이제 아픈 거죠. 관절 아픈 것까지 있을 때 같이 쓴다고요.
그 음어혈어에 보면 사삼맥동탕인데 사물탕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수질, 단삼 얘네들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같은 처방이지 이렇게만 쓰는 건 그 아픈 게 있는데 이렇게만 쓰면 또 안 들어요. 아픈 건 아픈 거야. 그 이게 말라서 아픈 게 아니야. 자가면역 이 백혈구가 가서 분비샘을 침범하고 깨부신 걸 파괴해버린 거라고. 그 관절은 관절대로 또 침범한 거예요. 이거 물 나오게 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고. 그 원인하고 결과로 착각하면 안 돼. 합병증이지. 이게 쇼그렌 증후군이고요. 쇼그렌 증후군은 보통 한의원에서도 대단히 효과 좋은 걸로 정평되어 있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해요, 효과. 놀라운 건 루푸스예요. 루푸스 얘기를 하면 가만히 얘기를 내가 해주잖아. 그러면 나도 있었다 이런 한의원 원장들 많아요. 그게 루푸스였나? 이렇게. 자기가 치료했었는데. 근데 여기부터 얼굴 빨간 것부터 합시다 이렇게 잡으면 그렇게 해서 해보면 생각보다 된다고. 당연히 이렇게 잡잖아요. 당신 루푸스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다음날 여기서 그 약 쓰자고 하면 그 집에다가 저기 애기 젖주다 와서요 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가서 검사를 해요. 양반 가서 다 검사를 하고 한 1년 약을 쓰다가 안 났으면 오는 거죠. 그때 왔을 그때도 들어요. 류마티스처럼 시기를 놓치고 이런 거하고 좀 달라. 생각보다 분비샘을 천천히 침범해. 증상은 먼저 심해지고. 해볼만 합니다.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 질환인데요. 퇴행성 관절 질환이 뭐냐면 그 무릎으로 말하면 무릎에 연골이 몇 개 있어요? 예과 2학년도 해보고 배우나? 무릎에 뼈에 붙은 연골이 있고 가운데 있는 반월상 연골이 있죠. 반월상 연골은 상관이 없어요. 다 없어져도 돼. 뼈에 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도가니 그놈 얘기하는 거야. 그놈이 얼마큼 달아졌냐? 달아지기 시작하면 캘그램 1 캘그램 그에 대해 1 막 깎깎깎고 막 달아지네 2. 그럼 그때부터 물이 차요. 이제 치료하려고. 물은 거기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옆에 여분이라고 그 물주머니를 납작하게 넣어놨어. 왜 물이 차냐면 일단 치료물질들이 막 와서 대기를 하고 막 여기다 갖다 부수할 거 아니야. 그러려니까 물이 차는 거예요. 치료물질이. 근데 그 이쪽에다가 이런 데에다가 여분으로 접어놨어. 접어놔. 그래갖고 물이 차면 이렇게 볼로고 올라왔다가 없어지면 이렇게 들어가고. 관절에다가 물주머니를 넣어놓을 수가 없잖아. 그걸 리세스라고 그래요. 리세스. 거기에 물이 찼다가 빠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물이 차잖아? 그러면 야 때문에 치료물질들이 움직이질 못하네. 그럼 살짝 빼주는 것도 치료법이야. 근데 조금 차고 있는 건 얘가 빨리빨리 들어가서 막 치료하려고 오는 건데 다 빼버리면 더 치료가 안 되죠. 근데 그게 2기, 3기. 다 달아져 버리고 나면 4기인데 고맙게도 2기, 3기까지 증상이 없고요. 4기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는 사람은 2명이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질환이지요. 왜냐하면 연골에는 신경이 없어요. 뼈에만 신경이 있어서 얘는 증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증상은 그 물찬 거예요. 물찬 거 이제 보면 풍환습비는 시리면 흐린 날 더 아파. 추운 날 더 아프다고. 이게 오두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할 때 그 할머니 날구지예요. 이게 풍환습비가. 그리고 스별 비조는 이게 뭐냐면 조금 달아졌는데 다친 거예요. 운동하다가 거기를 확 긁어버렸거나 그럼 뻘겋게 막 부서서 물이 차오른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라고. 그냥 이상적인 정상적인 과정으로 조금씩 달아져가는 과정은 첫 번째 거예요. 시리면 이게 흐린 날. 그러면 이 사람도 흐린 날은 아파요. 열 나는 사람도. 근데 아까 그 흐린 날 아픈 사람도 운동하다가 확 다쳐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부들부들한 성질이 없어지잖아. 그럼 그 사람부터 그냥 긁으면 다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걸어가잖아요. 그럼 얘를 계속 긁고 걸어가는 거예요. 안 긁고 걸어가려면 장요근을 들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안 긁어.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어딨냐고. 무조건 이렇게 다니잖아요.
무릎보다 발이 앞에 나가면 계속 긁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조심한다고 천천히 이렇게 그냥 자그작자그작 긁는 거예요. 아주 갈아버리는 거죠, 이게. 땅하고 닿는 시간이 길면. 그래서 장요근을 들어서 시간을 줄이면 만날 일이 없고 부닥칠 일이 없다고. 200만 명 추정 논문이 있어. 20년 동안 100만 명씩 그 캘그램 그레이드 2, 3기를 해봤는데 걸어다니고 했던 사람들이 남아있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달아졌더라. 2, 3년 전 논문인데 그 뒤로 걸으라고 된 거예요. 수영장 걷기 없어졌어요. 그게 골반절염이에요. 그게 스비얼 비조다고요. 예. 실제로 삼요산을 쓰면 드라마틱합니다. 뭐 금은화 포경리까지 들어가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전에 연골이니까 연골 주사 맞고 연골 재생 이런 개념일 때 치료가 되냐 안 되냐 했다고. 이게 없어졌다고, 그런 개념이. 예. 중력 방향으로 눌러야 얘가 계속 밥을 먹고, 그 반응성 연골만 해도요, 겉에만 혈관이 있고 안에는 혈관이 없어. 눌러줘야 확산 방식으로 피가 들어간다고, 영양분이 들어간다고. 걸어야 돼. 아니면 멍투구멍이 그냥 겉에만 피가 돌고 밑에는, 안에는 말랑말랑하고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 툭 깨져버린다고. 그러면 그러고 나면 이제 얘네들끼리 부닥쳐서 막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혈 비조는 이 마목 보이죠? 마목. 불과 굴신. 이제 굳었다는 소리야. 굳어버린 거죠. 그 굳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굳어요? 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뼈가 자라. 네. 골극 뼈 가시. 한자로는 골극. 오스테오파이트. 허이? 이건가? 가시극자였어, 가시극. 이렇게 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가시극자 쓴다고. 이렇게 해갖고 요놈 붙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붙으면 이제 완전히 똑같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그래서 아까 이 류마티스는 전체적으로 침범하니까 옆으로 그래도 좀 더 들어지는데, 야는 한쪽만 잘하기가 쉽잖아. 많이 건드려진 쪽이. 사람이 이쪽만 많이 쓰지 이쪽은 별로 안 쓰잖아요. 만들어진 쪽이 쉽잖아. 그럼 그쪽만 잘하는 거예요. 이쪽은 안 잘하고. 그러니까 틀어지는 거지. 마지막 마디에서 쓴 쪽으로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있으니까 확 틀어진다. 간신휴원은 오래됐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통풍 들어갑니다. 통풍 환자 본 사람. 통풍은요, 요산, 그러니까 퓨린대사 산물이 오줌으로 나가야 되는데 피에서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면 얘가 결정을 형성을 해요. 크리스탈이 돼. 그래갖고 이따가 가장 피가 안 돌 만한데 거기에서 찌르는 거죠. 찔러갖고 관절을 찔러서 그놈이 염증이 되는 거죠. 통풍의 핵심 증상은 밤에 아픈 겁니다. 밤새 아파. 류마티스도 밤에 더 아프거든요. 근데 밤새 아픈 거하고 좀 달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강직돼 있고 그때 아프고 이런 거지. 좀 가만히 두면 좀 덜 아픈데 이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냥 한 번 아프면 이틀짜리, 뭐 2주짜리 막 계속 아픈 거지. 그 동안은 찔러놔갖고 그냥 약간 염증 상태야. 그냥 찔러놔서 얘네들이. 그래서 급성 발작기, 그게 급성 발작기예요. 그때 후끈후끈하면 스별 온결이라고 하고요. 아까 삼묘환, 당기 염통탕, 이때 열 끄는 약이랑 같이 준다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좀 다 나서요. 한습비조는 대단히 드물고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 바감도 하는데 그냥 다 붓고 열난다고 생각하면 돼. 여자분들 가끔, 요새는 여자들도 술과 고기를 드시면서 이게 생겨요. 완해기는 그러면 평소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무증상기가 완해기라고 해요. 그때 부으면 관절이 비어습조라는 건 관절이 부었다는 소리예요. 비어라는 건 너 때문이지 그런 말. 네 잘못 그런 말이에요. 네 몸이 그런 상황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방기 환기탕 동그라미 10개. 실제로 요산 수치가 툭툭 떨어집니다. 한방에 통풍
치료약입니다. 양방에서 콜키치는 독약이에요. 그냥 증상치료제고 그거 많이 먹으면 큰일 나는 약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콜키친이 들어있는 게 산자고라는 항암제, 산자고 난 종류인데 그거를 항암제로 써요. 우리 한방 항암제로 그 신장 독성 무서운. 근데 그거의 성분인 콜키친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약이에요. 그냥 보통 너무 많이 써서 그렇지. 우리 평소 때 방귀 환기탕 먹어놓으면 충분히 예방되고요. 이거를 그때 쓰라는 건 아니에요. 막 통증 있을 때 평소 때 써서 요선 수치 떨어지는 거 보여주는 약입니다. 많이 해봤어요. 그 다음에 비조는 붓고 굳었다는 소리예요. 이제 오래됐다는 소리고요. 쌍합탕이라고 썼는데 쌍합탕이 사물탕에 그러니까 이진탕 그러니까 담이니까 물 찼으니까 이진탕, 어열이니까 사물탕 이런 식의 처방이 쌍합탕인데요. 택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거 이제 다음번 교재 개편될 때는 안 나올 겁니다. 그 여기 있는 중요한 나머지 약들 전갈 보이죠? 전갈, 방귀, 해금사 얘네들이 치료약이지 뭐 이 쌍합탕 이건 그 탁상공론이라고 그래요. 비어신유는 통풍도 너무 약해지면 보약을 좀 줘라 그 말입니다. 뭐뭐 있는가 기억나요? 리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퇴행성 골관절염, 통풍 5개 있어요? 질문. 그 예과 2학년을 여기에 들어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예과 2학년이 번쩍도 안 배우고 해박은 배웠냐? 안 배우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임상 마지막 대학원 과정이라 한다는 이걸 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 양방은 그 의대를 졸업하면 다 평균 이상의 의사가 되냐면 상식이에요. 그건 고등학교 때 화학생물 하고 들어왔고 여러분들 지금 의대로 가도 뭐 큰 문제 없잖아. 그 상식이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상식에서 이어지는 거라서 어디 한 과목이 빵꾸 날 수 있지만 나중에 공부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상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전체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하고 있는 교재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생각이어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2등 하던 거 1등을 하고 학년 넘어서 들어온 거 아니다고. 쇼그렌 증후군을 한의원 한방에서 치료한다고 들어본 사람 한 번이라도. 오늘 여기서 처음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 쇼그렌 증후군을 한방으로 치료한다고? 교재에 있다고. 그 정도라고. AI도 아니고 교재에 있다고. 근데 왜 상식이 안 됐냐고. 김덕수 말고 사물놀이 공연을 텔레비로 본 적이 있는 사람. 상식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덕수가 이퀄 사물놀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상식이 될 만큼 이 사회에 뭔가가 이렇게 파고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가장 절실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의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매번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심리학이 안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치료학이라서 기본 생리학을 넣을 수가 없어. 그건 또 철학 영역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상식에서 배제가 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하는데 글자가 비슷비슷해 보이잖아? 다모, 호결이나 위에는 비호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비장은 어디 가고 이 사람은 다모야? 그 뭐야?
아까 그 사람 비허한 경우도 있고, 그 5가지 경우로 나눴는데 어떤 사람은 비허라고 이 몸이 이 사람이 안 좋다며. 근데 밑에는 수어 이렇게 하고 담어 이렇게 해놨단 말이지. 뭔 말이냐고. 똑같은 사람이요. 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붓기 많을 수도 있고 굳기도 하고 이거를 그렇게 이 도식 광거라고 서브 타입으로. 근데 그런 표현법에 너무 낯설잖아. 이게 대립인지 아닌지. 예를 들자면 마왕탕 계지탕 얘기 많이 들어봤죠. 마왕탕 계지탕. 마왕탕하고 계지탕이 둘이 다른 병일 것 같아요? 같은 병일 것 같아요? 같은 바이러스야? 다른 바이러스야? 감기라면 다른 바이러스야? 같은 바이러스야? 상하는 취지로 보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둘이 도대체 다른 병을 치료하는 약이냐고, 같은 병인데 증상만 다른 거냐고,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이렇다고. 상식이 아닌 것은 이렇다고. 땀나고 안 나고가, 여러분들 감기 겪어봤죠? 어떨 때 땀 나고 어떨 때 땀 안 나죠? 그러면 약 달라? 약국에 가면 약 다르냐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러면 땀 날 때는 막 완전히 뒤집어 써야 되고, 땀 안 날 때는 막 땀을 엄청 내야 낫더냐고. 이해되냐고. 이게 상식이고 아닌 거의 차이라고요. 뭐냐면 마왕탕 계지탕은 원래 장티푸스야. 그리고 장티푸스는 처음에 걸리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으실으실 추워요. 그 다음날 열이 확 나. 그게 태양병, 양명병이야. 그러다가 담낭염 같은 데를 침범하잖아. 담낭 같은 데 그러면 열이 올랐다 내렸다. 그게 소양병이야. 간으로 침범하잖아요. 그러면 황달이 오면서 막 설사를 계속해. 그게 태음병이야. 근데 심장을 침범하는, 심장을 취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약간 실신상, 약간 이렇게 의식이 왔다 갔다 해. 그게 소음병이에요. 췌장을 침범하면 당뇨가 와요. 그게 그러면서 열이 확 오르면 고름병이에요. 이게 하나의 세트였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연역법으로 써먹은 거예요. 그 뒤에 계속 추웠다 열나는 거, 춥거나 열나는 거. 처음에 추웠다 열나는 거였는데 춥거나 열나는 것까지 써먹은 거지. 그 전에는 춥거나가 없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거야. 상한론 이전에 열나면 양명병이라고, 양명병이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열나면 승기탐이었다고. 이전에 있던 처방이에요. 근데 그때 떨이 나는 사람을 따숩게 했더니 낫은 거지. 그게 갖다 붙은 거야, 앞에 부분에.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미 상한 열병, 상한 온열병인 거죠. 온열병이 그 전에 있던 거니까, 열병이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그 장티푸스를 그래서 해결을 했어. 정말 많이 살렸어요. 막 다 죽어 가는데. 그게 뭐냐면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우물 오염되면 막 다 죽는, 그 여름에 먹고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호남성이라고, 양자강 밑에 광동성 그 옆에 그 동네 얘기예요. 겨울도 아니라고. 겨울도 없는 동네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 퍼지면서는 어떻게 퍼졌냐면, 떨이 나거나 열 나는 거는 요걸로 한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아닌 병은 뭐라고 불러? 요건 상한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아닌 병은 뭐라고 불러? 잡병이라고 부른 거야. 그게 잡병이에요, 잡병. 이거 언제까지 내려오냐면, 동의보감 바로 전까지 똑같이 내려와. 그게 의학인문이에요, 의학인문. 그래서, 근데 그 상한이라는 그러면 이번 감기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번 독감의 성격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유행했냐면, 1000년쯤, 한 700년쯤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건데, 그게 이제 가불병정, 자축, 갑자병,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을적 병인 종묘. 해갖고, 이번 거는 원래는, 날씨가 따뜻하기로 했는데 추워져서 온 병이다. 그러면 요렇게 해갖고 갖다 붙여. 그러면 2달별로 감기약 처방이 나와 있어, 이미.
예? 올해 거 날씨가 예상되는 날씨표가 있는데 거기 안 맞게 왔어? 그러면 이 두 달 거는 2달 간격이니까 2달 거가 감기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민병이라고 해서 민병. 유행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운기상한이라고 그래. 이게 의학인문 첫머리야. 그렇게 상한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잡병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면 뭐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이런 건 잡병이라고 했다고. 동의보감에서 보니까 그 동의보감 의학인문 40년 뒤에 나온 건데 허준이 욕을 확 한 거죠. 야 이씨. 그러면 그 뭐가 문제냐면 야 감기부터 보는 게 말이 되냐고. 안 걸릴 수도 있는 병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무조건 나오는 것부터 서술해 이씨. 그래갖고 노화부터 쓴 거야. 그게 경옥고야. 첫머리에 나오는 게. 연령 고분 다니고 한 게 그게 노화야. 노화. 양노. 그 다음에 고장날 수 있는 것들 있잖아. 그게 신형이지. 이게 신형. 그러니까 외형이야. 외형. 그러고 나서 감기 같은 건 잡병으로 딱 여기다 잡병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내경, 외형, 잡병인 거야. 그러면 잡병 속에 운기가 들어가 이제. 그 중에 감기가 들어가는 거지. 사실 감기가 꼭 춥게만 오냐고. 여름에 오는 것도 운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다 풍한 서습 조화 다 넣어놔. 대단한 허준식의 생각이죠. 이게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했어.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중국이고 일본이고 막 동의보감을 확 쓸어버린 거예요. 왜 동의보감이 유명하냐? 우리보다 중국에서 훨씬 더 출판이 됐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해보니까 운기가 안 맞아. 그래갖고 200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그 정조 때 나왔던 제중신편에서 없애버려 그거. 그리고 편제도 야이씨 의학서적인데 뭐 막 보약부터 나와 그래갖고 의학이면 편제를 하고 바뀌어버려. 그게 제중신편이에요. 그리고 동의보감 뭐 짬뽕에서 잘 만들어 합쳐서. 이게 그 의학의 거의 첫 현대의학하고 똑같아진 거야. 동의보감이 아니고 제중신편 때 똑같은. 이게 1800년 사건인데 그때 중국에서 뭔 사건이 있으냐면 원병조변이에요. 상한노에 운기 있어? 원병조변에 운기 있어? 없어요. 없어. 없다고. 원병조변에서 없애버렸다고. 동의보감이 먼저 한 판 없애고 같이 없앤 거라고 둘이. 상한에 그 감염병의 치료에 대단히 역점을 많이 둔 게 사실은 사상학이에요. 사상학 보면 대부분 내용이 감염병 치료예요. 이거는 계지탕, 마왕탕이 사람 따라서 달라라고 말한 거야. 감기 걸리면 나는 열 난다. 손 들어보세요. 난 감기 걸리면 열 절대 안 난다. 손 들어봐요. 있잖아. 감기 나 열 안 나는 사람. 열 나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어지간하면 목 아프지. 딱 봐도 이런 게 있다고. 감기 경향성이 있어. 똑같은 바이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똑같은 바이러스 아니죠. 몇백 가지인데 그 바이러스에 잘 감염이 되는 거예요. 나는요. 그 열이 많아갖고 마르는 감기에 잘 걸려갖고 일단 목이 마르잖아. 그러면 감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자음강화탕부터 보고. 그래서 코가 마른 것이 좀 그 마르기가 덜해지면 나서 그날 못 잡잖아. 그럼 다음날 몸살기가 온다고. 이 사람은 음허용 감기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감기의 가장 세련된 치료 마지막 버전이야. 이게 의대를 간 애들은 말이죠. 파스테르부터 다 배운다고. 세균이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다고. 세균을. 니네도 알듯이. 응? 현미경이 뭔지를 알고 배운다고. 그러니까 상식이다고. 해부학 양이 많아서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도대체 우리는 경락을 만질 수 있어 없어? 만질 수 있어 없어? 만질 수 있어 없어? 뭐라고 배웠어? 만질 수 있어 없어? 니네 지금 학교를 몇 년 다녔는데 이것도 몰라? 몇 년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경락의 이 기본 출발 생각도 모르는 거잖아. 상한론처럼 다시 얘기해 줄게요. 상한론은 금방 이해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됐잖아. 경락의 출발점은 뭐냐면요. 어제 말했던 대로 동맥이에요. 동맥. 정맥은 혈관이 아니야. 한의학에서. 지금도. 뭐야? 청근이야. 청근. 힘줄인 줄 알았다고. 이거를
정맥을 따? 그러면 천근을 자라간다고 그랬지. 정맥을 딴다고 안 했다고. 이런 데 따는 거 보고, 정맥류 따는 거 보고. 따긴 따기 많이 땄어요. 근데 천근 자락이라고, 동의보감인데 천근이라고 한다고. 동맥을 타고 갔다가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 뭐처럼 생각한 거야? 폐가 없는, 갔다 오는 거. 그러니까 심실이 한 개 정도로 생각한 거지. 심실에서 나가서 심방으로 들어오는. 이심방 이심실이 아니고, 그렇게 한 개 따르고 한 개 왔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된 거야. 폐쇄혈 관계는 맞지만,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가는 길이 경락이었는데, 근데 그 펑펑 튀어나온 자리들은 마치 산에 샘이 솟듯이 있는 거지. 그건 혈자리가 된 거예요. 그럼 퇴연혈은 어제 했던 맥 짚은 거는 퇴연혈이라니까? 만질 수 있죠? 눈으로 보잖아. AI한테 쳐봐. 야, 퇴연혈 내가 오늘 맥 짚었는데, 그러면 경락 중에 퇴연혈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봐봐.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 그 다음 쳐봐봐. 합곡혈은 그 혈관도 없는데,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거냐? 내가 이렇게 만졌는데 만질 수는 있는 거 아니냐? 아니야. 경락의 득기지, 경혈을 만진 건 아니야. 이렇게 나와. 이해됐어요? 신경인지 알고 만졌으면 만진 건데 신경이 아니라니까. 야는 혈관인지 알고 만졌잖아. 이게 만진 건데 야는 나머지는 전부 신경 반응점인데 신경 반응점 아닌 데도 있어요. 이건 말하자면 근막 반응점 같은 데야.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니까 손으로 만져서는 다 의미가 있어요. 예? 예를 들자면 열혈 같은 데도 그냥 힘줄 사이야. 뭐 누르는 거야? 골막 누르는 거야. 근데 그걸 눌렀더니 머리가 엄청 맑아진 거지. 그래서 그 경험의 총합을 만들었는데 그때 삼엄삼량이라는 사상이 유행하면서 갖다 한번 쫙 엮은 거지. 근데 그놈을 가지고 하기에는 야 심장하고 신장하고 둘이 그러면 피가 있다 없다 하는 게 말이 되냐? 야는 있다 없다 할 수 있지만 그래갖고 야네들끼리는 지가 알아서 돌아. 간신미 배신으로. 이게 연기가 하는 일이야. 위기는 바깥으로 돌고. 이런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럼 경락을 손으로 만질 수 있어 없어? 동맥 인대는 만질 수 있다고. 그런 혈자리는. 근데 나머지 손으로 찾는 데는 듣기를 느끼는 것 뿐이지 혈자리를 만진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 가지고 초음파로 이렇게 보고 침을 놓는단 말이야. 그때 혈자리하고 가봐요 없다며. 그럼 초음파로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야? 경혈학의 또 한 번의 혁명인 거죠. 경혈학의 혁명은 사실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이침 있지, 이침 누가 만들었어요? 프랑스 사람이 1900년쯤에 만든 거예요. 뭐 갖고 있냐면 전기 탐촉자 가지고 이렇게 봐서 전기 반응 높은 데를 쭉쭉 해서 점 찍어서 사람 모양으로 그린 거죠. 그렇게 전체를 했더니 한 10,000몇 개의 혈자리가. 근데 놀라운 건 혈관 따라가지 않고 그 전기 반응점이 실제 경락하고 일치해 지금. 그게 2016년 한의학연구원의 작품이에요. 불을 켜봤더니 반짝반짝 들어오는 게, 거기다 또 더 놀라운 건 대장암 쥐레에다 불 켰더니 족대음 비경에, 대장경이 아니고 족대음 비경에 불이 들어와요. 이게 전기 반응이 가장 높아. 우리가 대장암은 대장암이라고 하지 않고 이 나머지 걸 가지고 판단하잖아. 이거하고 일치를 해. 그래서 한 번 더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전기적 발견이야. 그랬는데 초음파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여기서 여기 소해라는 혈자리에 신경이 이제 포착됐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이에다가 약침을 넣어서 띄워줬어. 그랬더니 얘가 없어졌다면 얘가 총합해서 생각해 보면 전기적 과항진을 일으키는 건 걔가 포착해서 일으킨 거잖아. 그러면 경락은 그렇게 해서 과항진이 발생하는구나. 얘가 경락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신경이 곧 경락은 아니지만 전기적 과항진은 포착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다가 국소마취제 넣잖아요. 65세, 70세 되면 안 들어. 허증이 있어요. 프롤로테라피를 한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보약 넣어줄 거냐?
어혈 풀어주는 약 넣을 거냐? 청열약 넣어줄 거냐? 이해되세요? 우리가 왜 중요한지? 우리 식의 생각이 왜 중요한지. 젊은 사람은 양약 소염제 주거나 국소마취제에서 나서요. 우리도 그냥 청열약 넣으면 나서. 근데 나이 든 사람은 안 낫는다니까? 그래서 한약으로 말하면 보호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도 전기 많이 안 올라오고 뭉쳐서 아픈 거다고. 그럼 우리로 말하면 어혈이라고 쓸 거다고. 허증이라고 쓸 거라고. 이해됐어요? 질문하세요. 내일 이제 신경통 할 거예요. 신경통 하는데, 신경통에 비증이라는 말이 또 똑같이 나와요. 그럼 비증이면, 아니, 지금까지 관절염이 전부 비증이라며. 근데 거기 가서 또 풍한수비라고 또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유추해서 답해봐. 내일 좌골신경통에 가면 좌골신경통은 없지. 내일 여기 가면 지금 이 책은 지금 통증책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좌골신경통도 비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흐린 날 그런 풍한수비라고 그러고, 염증 때문에 그런 풍열수비라고 그러고 똑같이 그래요. 허리가 굳으면 다모 호결이라고 그러고. 근데 둘 다 경락현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둘 다 비증이라고 한다고. 그럼 뭔 일이냐고. 관절염도 비증이라고 그러고. 뭔 생각이냐면 원래 동맥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손으로 눌러서 찾은 것도 동맥 찾았다고 생각했어. 동맥 찾았다고 생각했어. 손으로 눌러서 아픈 것도. 그래서 경락에 뭐가 흐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면 기혈이 흐른다고 돼 있죠. 그게 말하는 진짜 피야. 그게 진짜 피가 흐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피가 따뜻하면 기가 데리고 간 거잖아. 피가 차가우면 기가 없는 거죠. 혈만 간 거지. 혈이 늦게 가면 어혈된 거고. 이해됐어요? 기가 너무 많이 빨리 가면 열이 발생한 거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신경은 없는데 동맥이 아닌데도 손으로 짚은 것도 동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그 동맥 생각 그대로 간 거죠. 그럼 관절은 뭐냐고. 동맥이 지나가서 밥 준 거야. 거기 염증 생기면 맥힌 거지. 기혈이 맥힌 거. 맥힐 삐자이거든요. 그거 발생한 거야. 여기서 발생한 거지. 그럼 병만 다른 거죠. 그럼 여기서 이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찌릿한 거, 이게 족수양경, 족태양경인데, 말하자면 그 경락이 맥힌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풍화수피인 거지. 그러면 이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서 그러면 경락이 터진 거야. 침 맞아서 낮으면 경락이 터진 거라고요. 그럼 뭐가 돌아? 피가 도는 거예요. 신경이라는 말은 없는 거죠. 없는 채로 이 패러다임을 세팅을 해야 한다고. 두 가지의 상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근데 그게 요새 와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융합시대에는. 목사님이 심리학을 하는 게 이상한 시대가 아니라고. 심리학은 신이 있어 없어. 심리학이 신이 있어 없어. 심리학의 전제는 뭐냐면 태어날 때는 동물이고 커가면서 사람이 그 동물 깨끗한 이 스트레스 없는 상황에서 거기다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거야. 젖도 안 줘? 똥 못 치웠다고 때려? 그런 스트레스 줬다는 거지. 나는 고추를 안 달고 태어나? 이런 스트레스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여기에
트라우마가 뭐같이 들어앉았다는 거지. 이게 심리학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신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신이 있다는 건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살아있는 영혼체고 이 영혼을 더럽히면 병인 거지. 원래는 깨끗한 영혼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심리학을 하는 시대라고. 법륜 스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 전부 심리학이에요. 정신과야. 불교가 그런 거 없어요. 불교는 정신과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똑같아. 불교는 기본적으로 윤회라고 하는 거를 그 기본에 깔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아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야, 그거 신경쓰파에는 지금이나 잘 살아 이렇게 말한 거지. 그것이 기다 아니다는 것은 기든 아니든 너 뭔 상관이냐고.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으라고 했다는 말은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합쳐진다고. 왜냐면 불교가 해온 역할이 치유의 역할이었으니까. 야,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냥 해탈해. 네 맘대로 너나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원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지 알고 살면 돼. 그걸 모르면 치야, 치. 근다고 성내면 진이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욕심 내면 탐이야. 그래. 탐진치 멍청이라고 한다고. 알면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구기도 다 아는데 한의학하고 양방은 당연히 AI가 해결해 줍니다. 다만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봐봐. 경락 이 얘기가 나오는데 기혈이 흐른다고 하는데 그 혈은 뭔지 기는 뭔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궁금증을 가졌지만 누군가 해결되지 않아주니까 뭐 점점 시험 점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좀 놀러도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벌써 나이를 먹어가고 그럼 뭘로 먹고 사는가 그럼 돈이 될 만한 거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뭐 기혈이고 뭐 경락이고 아는 것 그게 뭐 돈하고 연관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인이 되어가는 거죠. 그게 본과 2학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로 내가 10몇 년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과 1학년 딱 올라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분노에 쌓여서 나 자퇴를 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 본과 2학년쯤 되면 애들이 얼굴이 밝아져 다시 그 초음파로 배우러 다니고 이렇게 피부도 배우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본과 4학년들은 이제 자기 길을 찾게 되죠. 근데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거든요. 지금 진짜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깝깝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 AI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방법 알려줬죠. 손으로 만질 수 있냐고 물어보라니까. 지금 탈모 보험 되잖아. 야, 한의학은 남성형 탈모로 인정 안 해? 넌 맨날 부족한 것만 해갖고 하수구에 흙도만 써? 보약만 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면 방풍 통성성산을 쓰는 열 끄는 얘기부터 팍 나옵니다. 너만 잘못 알고 있었어. 이렇게 나와요. 응? 그렇게 해도 되는 세상이 왔다고? 질문이요. 진도가 너무 빠르지요. 너무 빨라. 몇 학년이냐? 의형. 넌 별로 안 빠르지 이 정도면. 할만하지. 미안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끝낼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오늘 정도 스피드로 계속 할 겁니다.